손흥민이 토트넘의 에이스로서 군림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한 이후 유독 팬들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B클럽으로 떠났으면 하는 바람을 건넸습니다. 이유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은 우승 트로피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고 짠돌이 레비 회장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시점에 손흥민은 이미 2018년 7월 2022 시즌까지 뛰는 재계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금액은 현재도 수령하고 있는 주급 15만 파운드입니다. 그땐 토트넘이 내민 서류는 꽤나 괜찮은 계약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론 다른 이면 계약이 있었겠지만 손흥민이 군대를 가야 할지라도 그를 토트넘의 선수로 데리고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그런 구단의 대우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손흥민은 병역 문제를 깔끔하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해결하고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 경기장의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축하받는 세레머니까지 펼쳐졌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더욱 위상이 높아지며 알리, 에릭센을 넘어서 케인과 동급으로 팀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빠질 때마다 더 큰 활약을 하기도 했고 2년 연속 토트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고 이번 시즌에는 이달의 선수상도 손흥민이 먼저 수상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아직 3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만이 아닌 새로운 주급으로 말이죠. 그 금액은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보다 30% 많은 주급 3억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만 파운드 아닙니다. 네, 그랬더니 저를 포함한 팬들이 난리입니다. 주급 20만 파운드, 주급 3억이면 손흥민의 활약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절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 분위기는 곧이라도 도장을 찍을 분위기입니다. 이 재계약은 겨울 이적 시장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입장은 꽤 난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토트넘 구단의 현실로 보면 주급 3억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 B클럽들의 라이벌들 수령액으로 보면 마치 반토막 같은 주급이다 보니 현실과 괴리감이 큽니다. 제일 먼저 레알 마드리드 아자르를 보면 그는 첼시 시절에 우승을 2번이나 경험했고 유로파리그 우승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첼시의 최고의 에이스로서 군림했죠. 2018 시즌이 끝나고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구단과 구단 사이에서 거래 금액인 이적료가 무려 1,40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번의 분할로 총 금액이 2,250억이라는 B클럽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적료뿐만이 아닙니다. 아자르의 몸값은 무려 주급이 6억입니다. 자, 당연히 실력에 맞춰서 잘하는 선수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아자르와 손흥민 비교 어떨까요? 아자르는 첼시에서 최고의 활약이 2018-2019 시즌이었습니다. 리그에서 16골에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은 팀의 아자르를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페널티킥까지 전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케인이란 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의지하고 손흥민을 돕는 순간 포텐이 터지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어떨까요? 우선 메시는 제끼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그리즈만이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지난해부터 뛰고 있는데 그의 주급은 약 5억입니다. 지난해 39경기 출전해서 9골 기록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메시와 공존하지 못하고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는 사네가 있습니다. 사네는 2016년 맨시티 소속으로 뛰었다가 이번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서 윙어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맨시티에 있을 때는 주급 9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뮌헨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연봉 240억에서 300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네는 현재 나이가 만 24살입니다. 손흥민은 20만 파운드, 주급 3억이라 해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50억 정도입니다. 사네는 맨시티에서 2018-2019 시즌 47경기에서 16골에 18도움을 올리면서 리그에서도 득점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비슷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긴 했지만
2019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입고 말았고 이후 수개월 동안 재활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복귀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번 시즌 위넨으로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메뉴에는 래시포드가 있는데 이 선수는 현재 나이가 만 23살인데 이미 케인과 같은 주급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첼시의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이번 시즌 첼시로 이적했는데 그의 주급은 약 4억이고 보너스만으로도 15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맨시티 스털링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최고 대우의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이미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았고 현재는 더 주급을 올리며 재계약을 하려는 중입니다. 거기다 스털링은 나이도 손흥민보다 2살 더 어립니다. 이렇듯 현재 B클럽의 손흥민 라이벌 선수들이 받는 주급입니다. 최대 6억에서 4억 이상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실력이 뒤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최고 대우를 해준다며 주급 3억을 내민 상황입니다. 나머진 우리가 알 수 없는 보너스 조항일 텐데 뭐 다른 선수들은 그런 보너스 없겠습니까? 팬들은 백지수표까지 내밀어야 한다며 꼭 손흥민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 토트넘의 최고 대우라는 명목은 주급 3억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주급을 더 줄 수 없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인 때문인데요. 최근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토트넘의 임금 구조가 공개되었는데 케인의 계약 조항에 따라 토트넘의 그 누구도 최고 연봉자가 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항이 팩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케인은 2018년 손흥민보다 먼저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주급 20만 파운드입니다. 그때도 적다고 느꼈었죠. 손흥민보다 5만 파운드가 많은 건 당연히 케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죠. 이적료로도 케인의 몸값은 2천억이 넘습니다. 경기마다 손흥민은 케인에게 공을 돌리기도 하고 케인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스트라이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득점은 손흥민보다 아래지만 전체적인 공격 포인트는 따라잡을 선수조차 없어 보일 정도고 팀이 현재 리그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케인이 희생하며 미드필드까지 내려와서 활동 범위를 더 넓히고 골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케인이 지금 시대의 스트라이커의 새로운 지표라고까지 극찬할 정도입니다. 케인이 손흥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케인은 이미 2024년까지 주급 20만 파운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손흥민처럼 재계약하자는 말도 없는 상태에서 케인이 그런 조항을 넣어놨다면 손흥민만 고스란히 피해가 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케인과 먼저 새로운 계약을 하면 좋으련만 케인은 꼼짝하지 않고 이미 리미트가 정해진 상황에서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팬들이 만족 못한 주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다른 B클럽으로 떠나길 바라는데 현재는 그게 또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B클럽들에 이미 활약하는 선수들은 세계 최고급 선수들이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윙어는 팀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B클럽들은 그런 자리는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빅딜로 마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B클럽이라면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한쪽 포지션에 주급 5억, 6억 선수를 2명이나 두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토트넘이 1,0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봤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B클럽들도 마찬가지니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 손흥민은 최고의 윙어로서 B클럽도 탐나는 선수입니다. 라이벌 선수가 이탈을 하거나 우승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 B클럽이 손흥민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선수는 정당한 가치를 돈으로 매기게 됩니다. 어떤 한 선수 때문에 그 가치가 하향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도 토트넘에서 그런 케인과의 계약 조항이 있다면 손흥민은 더욱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토트넘이 이번 시즌도 전전긍긍했다면 손흥민의 거취도 빠르게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초반 분위기는 정말 우승을 향한 순항 중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케인도 우승 후 또 다른 계약을 하거나 후회 없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절대 도장 찍지 말아야겠죠. 손흥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봅니다.